쳐봐. 또 괜히 사람 왔다 갔다 하게 하려고 아픈 척했다 생각했고 화가 났죠. 1979년 포천. 당시 중학교 3학년이었던 김분숙 씨는 어느 날 밤 한 꿈을 꾸게 되는데요. 꿈속에 단짝 친구였던 진옥이가 분숙 씨를 찾아와 분숙아 나랑 같이 가자 라면서 손을 내미는 거예요. 분숙 씨는 신이 나서 그래 가자 라면서 진옥이의 손을 잡고 함께 방을 나가려 하는데요. 그때 돌아가셨던 아버지가 나타나 분숙 씨의 반대쪽 손을 잡더니 절대로 따라가면 안 된다 얘기하는 겁니다. 둘 사이에서 갈등하는 분숙 씨를 두고 진옥이와 돌아가신 분숙 씨의 아버지가 분숙 씨의 양팔을 잡고 서로 반대쪽으로 잡아당겼고 분숙 씨는 이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하다 잠에서 깨게 되었는데요. 꿈이었지만 너무 선명했어요. 심지어 이 양쪽 팔이 정말로 누군가 잡아당긴 듯 너무나 아팠는데요. 선명한 꿈을 되짚어보다 문득 떠오르게 됩니다. 진옥이 오늘 새벽에 죽었잖아. 요즘은 이 학교 개근에 대한 인식이 예전과 되게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가족들과의 시간을 위해서 학교에 체험학습을 신청하면 출석으로 인정을 해주기도 하고, 특히나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로 조그마한 질병의 의심만 있어도 오히려 학교에서 휴교를 권장하는 분위기인데요. 제가 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이 개근이라는 건 정말 중요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저 때는 아파도 학교 가서 아프라 그랬어요. 양호실에 누워있더라도 학교에 가라 뭐 이런 거였는데 그만큼 개근이라는 게 정말 중요시 여겨지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런데 1979년이면 제가 학교를 다녔던 그 시절보다도 훨씬 더 개근이나 학교 생활이 엄격했었던 시절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당시 중3이었던 김분숙 씨는 너무나도 중요한 이 중3 시기에 꽤나 오랫동안 학교를 결석하게 되는데요. 생활기록부에 기재된 그녀의 결석 사유가 정신쇠약이었다고 해요. 출석 일수 총 230일 중 무려 5분의 1인 43일을 결석하게 된 정신쇠약의 이유는 바로 죽은 한 친구 때문이라 이야기하는데요. 단짝 친구의 죽음 이후 학교조차 나갈 수 없었다던 그녀의 지난 43일. 과연 그녀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1979년 포천 일동의 한 중학교에 굉장히 유명한 삼총사가 있었는데요. 이 셋이서 어찌나 친하게 지내는지 같은 학년 친구들의 시샘을 살 정도였다고 해요. 쟤네 봐. 지들끼리 친하다고 돌아다니는 거 눈꼴 싫어서 못 봐주겠네. 뭐 이런 거요. 그런데 사실 다른 사람들 눈에 보이는 것과는 다르게 이 삼총사 사이에서 여느 삼총사들이 그렇듯 묘한 신경전 같은 게 있었는데요. 원래 셋이 친하면 꼭 둘 하나로 나뉘어지잖아요. 이 삼총사도 그랬던 거예요. 이번 이야기의 주인공인 김분숙 씨가 중학교 당시 육상부에서 활동을 했었는데 3학년이 됐을 때 같은 육상부였던 진옥이와 같은 반이 된 거죠. 그런데 진옥인 원래부터 자신의 단짝이었던 미정이와도 같은 반이 되면서 이 분숙 씨를 미정이에게 소개시켜줬고 그렇게 분숙, 진옥, 미정이 삼총사로 지내게 된 겁니다. 문제는 육상부 활동 당시 분숙 씨와 진옥이가 약간 라이벌 구도였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이 삼총사가 항상 미정이를 사이에 두고 분숙 씨와 진옥이가 날을 세웠고 가운데서 미정이가 난처해하며 이 둘을 중재하는 그런 상황이 항상 반복됐다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평소랑 다름없이 또 분숙이랑 진옥이가 투닥거렸는데 이게 이날은 평소 때보다 조금 더 심하게 서로의 감정을 건드렸고 그러다 보니까 이 신경전이 평소보다 더 오래가게 되었다고 해요. 하루는 음악 수업이 있어서 음악실로 갔는데 이때 분숙 씨가 미정이와 함께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그 많은 빈자리를 두고 진옥이가 미정이 옆으로 비집고 앉는 거예요. 당연히 분숙 씨는 못마땅했죠. 아니 너는 왜 자리도 많은데 굳이 여기로 앉느냐면서 핀잔을 주는데 이 말을 들은 진옥이가 갑자기 아픈 척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이가 없어요.
야, 쟤 봐라. 뭐라 하니까 아픈 척한다. 라면서 꼽을 주려고 하는데 진욱이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바닥으로 쓰러지더니 배를 움켜쥐고 바닥을 막 뒹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생님의 지시로 진욱이는 양호실에 있던 부모님이 데리고 집으로 갔죠. 그러고는 며칠째 학교를 나오지 않았어요. 분숙 씨는 아니 뭐 얼마나 아프다고 학교를 며칠이나 빼먹냐 라며 약간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식으로 미정이에게 투덜대는데요. 그때 미정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어제 진욱이한테 들렸는데 우리 반 애들 다 한 번씩 진욱이한테 다 병문안 갔다 왔다더라. 너만 안 왔대. 근데 어제 진욱이가 너 얘기 계속 물어보면서 보고 싶다 하더라. 그냥 아프고 하니까 분숙이 네가 한번 진욱이한테 한번 갔다 와봐라. 진욱이가 정말 정말 좋아할 거야. 사실 분숙 씨 입장에선 정말 내키지 않았거든요. 근데 단짝인 미정이가 저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뭐 아픈데 자기를 보고 싶다 하기도 했으니까. 그날 학교가 끝나고 내키지 않는 발걸음 겨우겨우 옮겨서 새침하게 진욱이네 집으로 가봤어요. 그런데 분숙 씨가 집에 온지 몰랐던 진욱이가 너무 멀쩡하게 집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분숙 씨는 저봐 또 괜히 사람 왔다 갔다 하게 하려고 아픈 척했다 생각했고 화가 났죠. 분숙 씨는 그 당시를 자신을 본 미정이가 너무나도 반갑게 자신을 맞이해줬다고 기억하는데요. 별 내키지도 않은 발걸음했던 분숙 씨는 그날 그대로 그냥 돌아서 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학교에 도착한 분숙 씨는 아침 일찍부터 책상에 엎드려 있는 미정이를 보면서 아니 뭐 했길래 아침부터 자고 있는 거냐며 미정이를 흔들어 보는데 미정이가 자고 있던 게 아니라 울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이냐 물었고 미정이가 얘기합니다. 진욱이가 죽었대. 분숙 씨는 믿을 수가 없었죠. 분명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했었던 진욱이가 갑자기 죽다니요. 미정이의 이야기가 진욱이 그게 맹장이었는데 그 멍청이가 그걸 모르고 버티다 맹장이 터졌고 어제 새벽에 결국 복막염으로 사망했대라는 겁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학교가 끝나고 진욱이의 집으로 달려가 보는데 진욱이의 집은 이미 초상집이 되어 있었죠. 너무나도 후회가 됐대요. 그날 자신이 진욱이의 집에 억지로였지만 찾아갔었을 그때 자신을 반갑게 반겨주는 진욱이에게 왜 그렇게까지 못되게 행동을 한 건지 그냥 다시 잘 지내보자 이 말 한마디조차 못해주고 돌아서 버린 게 마지막이었다는 게 너무나도 미안하고 후회되는 마음뿐이었다 하는데요. 그렇게 후에 도착한 같은 반 친구들과 함께 조문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한참을 생각하다 늦은 밤 잠이 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잠을 자고 있던 분숙 씨는 누군가 자신의 방문을 여는 소리에 잠에서 깼고 가만 보니 진욱이가 문 앞에 서서 너무나도 밝은 얼굴로 분숙아 나랑 같이 가자 라면서 손을 내미는 거예요. 진욱이에 대한 미안한 뿐이었던 분숙 씨는 진욱이가 죽었다는 걸 인지하지 못한 채 그래 같이 가자 라며 일어나 진욱이의 손을 잡고 방 밖으로 나가려고 했죠. 그런데 그 순간 누군가 반대쪽에서 분수가 안 된다 라며 분숙 씨의 반대쪽 팔을 잡아당기는 거예요. 돌아보니 이미 돌아가신 아버지였어요. 분수가 빨리 가자며 진욱은 잡고 있는 분숙의 손을 잡아당겼고 절대로 따라가선 안 된다며 아버지는 반대쪽 분숙 씨의 팔을 잡아당겼죠.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하던 분숙 씨는 양쪽에서 자신의 팔을 이 둘이 너무나도 세게 잡아당기는 이 고통에 놀라 눈을 뜨게 되었고 그러고 보니 모든 게 꿈이었어요. 너무나도 생생했어요. 특히나 이 양쪽 팔을 잡아당기는 느낌이 어찌나 선명했는지 꿈에서 깨고도 이 양쪽 팔이 여전히 아팠죠. 분숙 씨는 그냥 악몽을 꿨으려니 하고 넘어갔고 평소 때처럼 학교에 갔어요. 그날 오후 이 수업을 듣던 도중 갑자기 누군가 목을 조르는 듯한 느낌이 들면서 숨이 막혀오기 시작했고 숨쉬기가 힘들어진 분숙 씨가 급기야 교실 안을 대굴대굴 구르기 시작하는데요.
놀란 선생님과 친구들이 분숙 씨를 양호실에 데려가 보지만 분숙 씨에게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분숙 씨는 계속해서 이 목이 졸리는 느낌에 숨쉬기가 힘들고 말이 나오질 않았어요. 이 고통은 계속되다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분숙 씨의 언니가 연락을 받고 분숙 씨를 찾아오자 그제서야 숨이 좀 트이기 시작했다 하는데요. 놀란 분숙 씨는 언니와 함께 학교를 조퇴하고 그날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 당시 이 분숙 씨의 가족들은 모두 부산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언니와 분숙 씨만이 포천에서 자취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날 이후 이 죽은 진옥이가 자꾸 분숙 씨 앞에 나타나 빨리 오라며 나 너하고 같이 가려고 아직 안 가고 있단 말이야 라 얘기하면서 분숙 씨를 자꾸만 데리고 가려고 했고 언니는 자꾸 어딘가로 나가려 하는 이런 분숙 씨를 말리기 위해 애썼다고 해요. 그렇게 자꾸만 나타나는 진옥이 때문에 분숙 씨도 또 그런 분숙 씨를 말리기 위해 언니도 학교에 나가지 못한 채 집에서 생활을 해야 했다고 합니다. 자꾸만 죽은 친구가 데려가려 한다고 하니까 분숙 씨의 언니는 용하다는 무당들을 찾아다녔는데요. 이상하게도 무당들마다 손을 쓰지 못하는 거예요. 아예 이건 내가 해줄 수 없다라고 거절하는 무당이 있는가 하면 구슬하기로 한 그날 갑자기 온몸이 빳빳해져서 움직일 수 없어 못 온다는 무당도 있었고 집에 찾아온 무당을 보며 분숙이가 갑자기 달려들어 내쫓기까지 했다고 해요. 언니는 계속해서 더욱더 용한 무당을 찾기 위해 애썼고 그동안 분숙은 자꾸만 자신을 끌고 가려는 진옥이와 그걸 말리는 돌아가신 아버지와 언니 사이에서 시달려야만 했죠. 그러던 어느 날 평소처럼 진옥이가 나타나 분숙 씨를 끌고 가려고 했고 돌아가신 아버지가 나타나 말리고 있었는데 이때 아버지가 진옥이에게 내팽개쳐진 거예요. 그러자 아버지가 이 분숙 씨에게 당장 원통사로 가라며 원통사에 가야 네가 산다라는 말을 남깁니다. 원통사, 이게 도봉산에 있거든요. 포천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어요. 당시 분숙 씨의 돌아가신 아버지를 모신 곳이 원통사였는데 정신을 잃어있던 분숙 씨가 눈을 뜨자마자 대뜸 아버지가 원통사로 가야 산다 했다라고 하니까 이 말을 들은 언니는 당장 분숙 씨를 데리고 원통사로 올라갑니다. 절에 도착을 하자마자 분숙 씨가 그대로 기절을 해버렸다고 해요. 스님은 쓰러진 분숙 씨를 법당으로 데려와 눕혔고 의식을 치릅니다. 스님이 의식을 치르는 동안 언니는 동생이 깨어나기만을 바라며 계속해서 절을 했다고 해요. 의식이 끝나고 밖으로 나온 스님이 언니에게 얘기하기를 지금 자고 있는 저 분숙이가 2시 전에는 깨어나야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언니가 시계를 보니까 1시 30분인 거예요. 그럼 어떡해, 내가 안에 들어가서 깨우기라도 해야 하는 거냐. 동생을 깨우기 위해 안으로 들어가려는 언니를 스님이 붙잡더니 아니, 저건 자신이 직접 일어나야만 한다며 우리는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얘기했다고 합니다. 언니가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는 때 분숙 씨는 한 꿈을 꾸고 있는데요. 한 남자가 자신을 따라오라 얘기했고 그 사람을 따라 한참을 가니 어떤 강 앞에 섰다고 해요. 그 강 앞에는 가마가 2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예쁜 꽃가마, 하나는 그냥 평범한 새하얀 가마였다고 합니다. 남자는 둘 중 한 가마를 골라서 타라 얘기했어요. 근데 그때 귀에서 진옥이의 목소리가 꽃가마에 타, 꽃가마, 예쁘고 좋은 꽃가마를 타 라는 말이 맴돌았고 분숙 씨는 꽃가마를 타려 했죠. 그런데 그때 또다시 안 돼! 하얀 가마야. 하얀 가마를 타야 해. 라는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고 이 2 목소리가 계속해서 귀에서 맴도는 바람에 너무나도 고통스러웠다고 해요. 앞에 선 남자는 어서 가마를 골라타라 얘기했고 분숙 씨는 고민하다 고통스러워하던 중 냅다 흰 가마에 올라탔다고 해요. 그 순간 갑자기 어디선가 새소리가 들렸고 이 모든 게 꿈이었었던 듯 눈을 뜨게 되는데 분숙 씨 눈앞엔 절 창문 위에 한 그물 들은 황급빛 새가 지저귀고 있었고 분숙 씨가 가만 쳐다보자 후련히 날아가 버렸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자신이 법당에 누워 있었고 밖에선 우리 분숙이 못 일어나면 어쩌냐는 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분숙 씨는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고 그 모습을 본 언니가 너무나도 반갑게 분숙 씨를 안아주었다고 합니다. 분숙 씨는 자신이 누워있는 동안 꾸었던 그 꿈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이때 놀라운 이야기를 하나 듣게 됩니다. 언니는 일단 분숙 씨가 말하는 그 호화찬란하고 예쁜 황금빛 새를 보지 못했다고 해요. 다만 이전에 아버지 49제 때 스님이 말씀하시길 아버지가 새가 되어 날아갔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아마도 그 황금빛 새가 아버지가 아니었을까 한다는데요. 분숙 씨와 언니는 그때를 기억하면 이 무당마저도 손을 쓰지 못했던 분숙 씨가 이렇게 지금까지도 건강하게 살아있을 수 있는 이유는 죽은 진옥이가 함께 가자고 나타날 때마다 분숙 씨의 반대쪽 손을 잡아주었던 아버지 덕분이라 생각한다고 합니다. 진옥이의 갑작스러운 죽음 이후 분숙 씨에게 생긴 이상한 일들. 그건 정말 죽기 전 자신에게 매몰차게 등을 돌렸다 생각한 진옥이의 원한 때문이었던 걸까요? 그렇다면 마지막 순간 만일 진옥이의 목소리대로 예쁜 꽃가마를 탔다면 지금 분숙 씨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1979년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한 단짝 친구가 어딘가로 함께 가자며 매일같이 나타나 분숙 씨를 끌고 가려 하는데요. 무당도 손쓰지 못한 그녀가 돌아가신 아버지 덕에 살아남게 되었던 1979년 포천의 삼총사에 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뉴스패치의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